네, 조희원의 혀 시간입니다. 여수 MBC에서 가장 날카로운 이빨을 갖고 있는 조희원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요. 저희 라디오 전망대 그리고 여수 MBC에서 대기오염, 미세먼지와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조희원 기자와 함께 대기오염 조작에 관한 이야기 좀 개괄적으로 나눠봤고요. 또 미세먼지를 대표로 뭐 환경 정책과 기업의 환경 정책을 좀 들려달라, 인터뷰 요청을 좀 해달라 한 달 동안 애원하다가 그래도 안 해줘서 결국 그 섭외 과정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렸어요. 자, 오늘도 이 이야기 이어갑니다. 오늘은 이런 사건이 터질 수밖에 없었던 제도의 허점 그리고 보완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시간을 좀 마련했는데, 자, 오늘 다뤄볼 쟁점들을 좀 미리 꺼내 놓았습니다. 좀 꺼내 놨었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어서 그러니까 목요일이었죠. 일주일 동안 이 사건 관련해서 업데이트된 게 좀 있을까요? 네, 발표 이후에 LG화학이나 환학케미칼 등에서 내놓은 대책들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그 이후에 여수산단의 공장장들이 지난 22일에 공동 사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여러 가지로 대책을 내놓으면서 말을 나서고 있는데 네. 전남도는 일단 여수산단의 공장 굴뚝 오염도를 전수조사하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민주당 여수지역 자치분권정책협의회도 산단 유해물질 불법 배출 특위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걸 관련해가지고 서완석 여수시의회 의장이나 김영롱 의장도 대책을 마련하라고 이제 촉구를 계속해서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역민들도 바로 행동에 나섰는데요. 여수 삼일동이랑 주삼동 묘도 주민들이 22일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와 오늘도 이렇게 꾸준히 여수산단 기업이나 시청 앞에서 규탄 집회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오늘 오전 11시에만 LG화학이나 포스코 등 세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집회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주일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갔지 않나 또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쟁점으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그 전에 주체별로 반응이 이제 뭐 총괄적으로 이제 짚어주셨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해 당사자일 수밖에 없는 집단들의 반응이 좀 달랐어요. 그래서 네. 그걸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네. 기업도 이제 굉장히 좀 나뉜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죠. 일단 공개적으로 걸린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나뉘잖아요. 그렇죠. 공개적으로 걸린 6개, LG화학과 한화케미칼, 대한시멘트, SNNC, 남해환경, 광양태인공장 이 6개 기업들은 일단 공개적으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과문도 발표하고 공장을 폐쇄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아직 안 걸린 기업들이 많잖아요. 저번에 많죠. 네, 환경부가 6개 이 업체 외에 GS칼텍스랑 롯데케미칼, 금호석유화학도 대기 오염 물질 농도가 좀 다르다. 거짓으로 기록된 것 같다라고 해서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저희도 보도를 해드린 데가 있는데요. 예. 조만간에 이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면은 추가적으로 다른 기업들도 어떤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지자체에서도 아무래도 뭐 관리 감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 2종은 전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네. 3에서 5종은 여수시에서 관리한다. 이걸 또 저희가 계속 또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네. 이 두 지자체도 반응이 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좀 황당하다 이런 처음의 입장이어서 저희도 좀 황당했어요. 당황스럽다. 네. 예. 이럴 줄 몰랐다. 이런 반응이 지배적이시죠. 네네. 저희도 좀 당황스럽지 않나.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데 뭐 범법 앞에서는 뭐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너무 믿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뭐 40년 동안 이렇게 대했었다라고 하니까는 이제 와서 좀 황당하다. 그럼 그동안 40년 동안 공기를 마셨던 저희도 이제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시민 환경 단체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네. 해주셨는데 토론회도 열고 있고 대책 마련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논의도 하고 있으시고요. 그리고 산단 기업 앞이나 뭐 시청 앞에서 꾸준히 집회를 하면서 이게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공론화를 계속 하시는 모습입니다. 예. 더 많은 시민분들께서도 아직까지 뭐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뭐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런 일은 또다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좀 이렇게 분노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계속 목소리를 좀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건 발생 이후에 최근까지 이슈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라디오 전망대에서도 거의 좀 2주째 이야기를 해오고 있고 저희 뉴스데스크 통해서도 계속 보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좀 쟁점이 좁혀드는 것 같아요. 보면은 네. 예전에는 좀 이렇게 펼쳐서 이게 문제였고 사안을 소개했다면 그렇죠. 이제 보면은 관리 감독과 처벌 이 두 가지로 좀 내용이 좁혀드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관리 감독에 대한 이야기 아무래도 누가 하냐, 어떻게 하냐 그렇죠. 이 주체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환경관리감독 권한을 어디에 둘 것이냐 이 이야기를 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 전에 측정 대행에서 하는 제도는 어제 미세먼지 특별위원회 소속된 목포대학교 배 교수님한테 계속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뭐 불가피하다. 뭐 정부가 그 굴뚝을 하나하나 다 전국에 있는 걸 관리하기가 사실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뭐 일리가 있긴 있습니다. 뭐 조희연 기자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취재를 또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 측정 대행 제도 40년 동안 진행이 돼 왔어요. 지금처럼 기업에서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정부나 뭐 지자체가 도맡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근본적인 문제를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는 기업에서 하느냐 정부나 지자체가 하느냐 이거 두 개를 나누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측정 주체가 사실 누구이든지 간에 불거질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네. 물론 지자체나 기업이 한다면은 발생한 문제처럼 유착이나 결탁 또는 봐주기 같은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이 더 높을 수는 있겠죠. 근데 하지만 대기업이잖아요. 네. 우리 사회에서 대기업들이 어떤 특혜를 누리는지는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아실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정부가 관리 감독권을 가져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재발하지 않을 거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없죠. 예. 네. 그러면 이 관리 감독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냐라고 어떤 제재 방안을 마련할 거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어떤 사안을 관리 감독할 때 가장 중요하게 기본으로 봐야 되는 게 투명성과 효율성이라고 봐요. 누가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번 배출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업이 먼저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네, 어느 굴뚝에 뭘 설치할 거냐, 배출량을 어떻게 살출할 거냐는 이제 전문적인 토론을 거쳐서 2차적인 문제로 해야 되는 거고요. 우선 모든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은 정부나 지자체, 배출량 측정 기업들이 공력을 들여서 일일이 점검하지 않아도 시민 집단이나 다른 분들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하죠. 네, 예. 지역의 환경단체나 시민단체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 관리 감독할 수 있는 터전부터 마련해 두고서 이 음흠. 세부적인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네요. 예. 지금은 여수 국가산업단지의 대형 사업장 1, 2종은 전남도에서 이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중소형 사업장인 3에서 5종 여수시에서 하고 있는데 애초에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게 된 이유가 뭘지 그러면 그걸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관리 감독 주체에 대해서도 좀 각각 입장 집단들마다 다른 것 같아요. 네, 입장이 달랐죠. 예. 그 이 자체가 정부가 가지고 있던 환경오염의 감독권을 가지고 온 건 2002년인데요. 지역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신속하게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지자체에 대응할 수 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권한이 이양이 됐고요. 음. 그리고 지방 분권 차원의 취지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정치권이나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오염 배출업소의 감시 단속 업무는 중앙정부가 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오고 있었는데요. 사실 재난 상황이나 오염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 경계에 한정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그렇죠. 지자체 간에 협조할 사항도 많잖아요. 네. 그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이 관속과 관리 그리고 좀 지속적인 업무 연장선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지자체가 하기에는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물론 이게 뭐 적절한 사례일지는 모르겠는데 강원 산불의 경우에도 정부에서 나서서 전국에 있는 소방차가 이제 다 간 거잖아요. 그렇죠. 재난 상황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네, 만약에 뭐 도 차원이나 아니면은 뭐 일부 시 자체에만 했을 때는 전혀 볼 수가 없었던 광경이었을 겁니다. 네. 예, 뭐 소방 재난뿐만 아니라 만약에 국가 산단에 어떤 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여수 시 안에서만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또 전혀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인 것 같고요. 뭐 지자체 그리고 저희 라디오 전망대에도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 전남 도와도 했었고요, 뭐 여수 시와도 했었는데 뭐 말씀하신 그 역량과 관련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뭐 사람이 없다, 뭐 인프라가 없다, 돈도 없다, 뭐 전담에서 또 관리 감독과 감시 역할만 하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뭐 환경청에서도 감시단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전남도 측에서는 하더라고요. 근데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관리 감독권이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여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2002년에 관리 감독권이 인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벌써 17년 동안이나 관리 감독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관리 감독이 힘들어서 못 하겠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있다가 문제가 이제 터지니까 와서 이제 와서 우리 힘들다 이런 변명이다. 말 하는 거 어허. 저는 공감할 수 없더라고요. 변명이다.
그렇죠. 네. 날카롭네요, 역시. 그리고 정책 같은 경우에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당사자인데 우리가 이럴 줄 몰랐다라고 정책을 만들어 놓고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아니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집단이란 말입니다. 애초에. 네, 예. 물론 윤리적인 도의적인 책임을 가져야 되지만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돌아가는 구조의 집단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그런 기업들에게 정책으로 셀프 측정을 하도록 맡겼습니다. 음흠. 근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고 너 생선 먹지 마, 건드리지 마라고 하면은 가만히 안 있어. 먹을 고양이가 몇 마리나 될까요? 앉아 있어. 이렇게 하면 안 앉아 있죠. 그렇죠. 저는 인간의 본능, 기업이라는 집단의 본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정책을 만들어 놓고 이거는 개개인 사집단이 잘못했다라고 탓하는 거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변명들만 늘어놓고 계시는데 아니란 생각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대응을 해 오셨던 이 지자체가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잘 할 수 있을 거다. 글쎄 저는 이걸 동의를 할 수 없고 구조를 그것도 바꿔야 동의합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 쟁점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이야기가 안 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처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처벌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 처벌이 어쨌다 저쨌다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물론 그건 이제 유토피아 같은 세상에서나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처벌 수준이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를 뭐 여수시 문갑태 의원과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했었고 네. 여러 단체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들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누구든지 측정 분석과 관련해 가지고 부당한 지시를 하면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아니, 음주운전만도 못한 처벌이잖아요. 이거는. 기업이 하루에 벌어들이는 매출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이 측정 대행 업체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또 영업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측정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한 배출 사업장은 과태료 500만 원 이하나 경고 또는 조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돼야 된다고 보세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런 과태료나 처벌 기준이 너무 낮다고 생각해요. 너무 낮죠. 아니 1년 이하의 징역은 뭐 절도 뭐 빵 하나 훔쳐도 뭐 몇 년 동안 살다 오는 사람들도 그럼요. 있는데 이 처벌이 정말 실효성을 가지려면은 굉장히 높게 책정을 해서 애초에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불러주세요. 어느 정도로? 한 10억? 10억 정도도 뭐 자기들이 이게 매출액이 조작해서 얼만데? 벌어들인 것만 해도 돈 안 낸 것만 해도 10억이 넘을 그럼요. 것 같은데요. 네. 예, 10억 절대 큰 금액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럼 처벌의 수위, 뭐 수준 이런 거는 어떻게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일단 정책적으로는 환경부와 정부가 논의해가지고 만든 걸로 이제 알려지고 있고요. 예. 관련해가지고 조정 절차가 필요하면은 법 개정에 해당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네 예. 통과를 해야 되겠죠. 그렇군요. 지금 뭐 근데 국회를 보면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누가 성희롱을 했네 또 막 이러면서 뭐 의장이 뺨을 만졌네 이거 갖다가 또 늘 사건사고가 이야기가 많은 있기 것 때문에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환경이 여수 시민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이런 네. 것도 좀 신경을 좀 정치권에서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안하무인 여수 산단 2탄 조희원 기자와 함께 이야기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